사람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모르겠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도 한순간에 말 한마디에 멀어지곤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세 가지 말하고, 두 가지는 봐주며, 한 가지는 숨겨라. 짧지만 이 말 안에는 인간을 다루는 섬세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과 부딪히며 삽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식탁, 직장에서의 보고서 한 줄까지. 모두 관계의 연장선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생기고 진심을 다할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이 질문이 바로 정약용의 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가 살던 조선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폐쇄적이었습니다. 벼슬이 높으면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침묵이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세 가지만 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는 수천 가지 말이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자기 자랑, 남의 흉, 순간의 감정이 섞인 불평. 그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얻기보다 스스로의 신뢰를 잃게 합니다. 그러니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의 절제를 가르친 겁니다. 모든 말을 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세 가지만 하라는 거죠. 그럼 그 세 가지는 어떤 말일까요? 첫째, 상대를 존중하는 말. 둘째, 진심이 담긴 말. 셋째, 상황을 살피는 말.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그 일, 당신이라서 가능했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상처를 덮습니다. 말이 많다고 대화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가장 신뢰받습니다. 정약용은 이어서 말합니다. 두 가지는 봐주어라. 여기서 봐준다는 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난 부분, 미숙한 부분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라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타인의 부족함에 너무 민감합니다. 작은 실수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표현 하나하나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눈에는 부족하고 서툴고 미숙한 존재지요. 그러니 두 가지쯤은 봐줘야 합니다. 봐준다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그 한마디 마음의 여유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휘둘렸고 모함을 당했고 유배까지 갔지요. 그럼에도 그는 인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한계를 봐주는 것이 나의 공부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성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는 숨겨라. 숨긴다는 건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진심을 다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만의 중심을 두라는 겁니다. 그 중심은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아픔이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SNS에, 대화방에, 일상 속에서 모든 감정을 실시간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공간이 점점 좁아집니다. 모든 걸 공유할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진심은 사라집니다. 정약용의 숨김은 바로 그 균형의 철학입니다.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 남겨두라. 그게 진짜 관계의 기술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말하고, 두 가지 봐주고, 한 가지 숨겨라. 그건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란 마음속 울타리를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며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상대의 부족함을 단 한 번이라도 봐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한 가지를 잘 숨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정약용의 말은 여전히 묵직하게 남습니다. 그는 시대를 넘어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마음의 기술이 아니라 절제의 미학이다.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정약용이 세 가지 말만 하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입을 조심하라는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변명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관계는 조금씩 흔들립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진심은 희미해지고 설명이 많을수록 신뢰는 멀어집니다. 이건 심리학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압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억울해서, 답답해서, 혹은 사랑해서 한 말이 결국 상대에게는 부담이나 비난으로 들려버린 적. 그 순간 우리는 깨닫지요. 아, 말을 많이 한다고 이해받는 게 아니구나. 정약용은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저마다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라. 이건 마음의 물리학입니다. 말이 많다는 건 결국 상대의 자리를 침범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생각 속에 내 감정을 억지로 들이밀고 그 사람의 판단 안에 내 진심을 강제로 넣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는 세 가지만 말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단순히 입의 절제가 아니라 마음의 겸손입니다. 내 말이 옳다 해도 그 옳음을 상대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종종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는 대부분 서두름에서 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빨리 알아줬으면 하는 조급함, 내 진심이 당장 전달되길 바라는 갈증. 하지만 관계란 물처럼 천천히 스며들어야 합니다. 조급한 말은 상대의 귀에 닿지 않고 조용한 말만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 가지는 봐주라는 말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것도 결국은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면 손해를 본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왜 내가 늘 이해해야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주지? 이 질문들이 우리 마음의 칼날이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인간의 관계를 손익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봐준다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면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 이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입니까?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보고 분노할 때 사실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분노가 나를 파괴하죠. 그래서 그는 두 가지는 봐주라고 했던 겁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철학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오래 관계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봐준다는 게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약용의 관용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잘못 중 고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되 본성의 한계는 용서하라.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말로 가르치고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되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받아들여라. 그게 바로 두 가지를 봐주는 법입니다.
이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낭비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장면은 많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매번 실수를 반복할 때, 친구가 약속을 자꾸 어길 때, 배우자가 사소한 말로 자꾸 상처를 줄 때, 우리는 매번 같은 실망을 겪으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 관계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저 서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봐주는 일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숨겨라. 이 말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숨기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숨기면 거짓 같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가 말한 숨김은 위장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 그건 타인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위한 여백입니다. 누군가와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의 문을 전부 열어젖히면 관계는 불안해집니다. 상대는 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 반응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한 가지쯤은 나만의 비밀로 남겨두라고 했던 겁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말, 봐줌, 숨김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절제라는 이름으로 말을 절제하면 신뢰가 생기고 봐주면 여유가 생기며 숨기면 평안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관계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절제는 곧 존중이다. 그 절제가 바로 인간 사이의 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약용의 말, 세 가지 말하고, 두 가지 봐주고, 한 가지 숨겨라. 이 문장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수양의 다른 이름입니다. 철학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말하고, 왜 참지 못하며, 왜 모든 걸 보여주려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수련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유교적 도덕을 넘어선 인간 심리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많다고 성숙해지지 않고 예의를 배웠다고 배려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평생 갈고 닦은 것은 학문이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다산이라는 이름처럼 깊고 잔잔한 물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물결 안에는 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릇사람을 대할 때는 물이 바위를 만나듯 하라. 부딪히되 부서지지 않고 돌아서되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 철학은 서양의 고전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지 자기 이해가 아니라 타인과의 거리를 아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모르면 남에게 기대가 커집니다. 남에게서 인정받으려 하고 이해받으려 애쓰게 되지요. 그때부터 관계는 뒤틀립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야말로 예의의 시작이다. 그가 말한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감정의 거리, 기대의 거리, 침묵의 거리. 그 적당한 간격이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정약용의 숨김은 바로 그 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는 용기. 그건 불성실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함께 있되 침묵할 수 있는 신뢰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삶 속에서 자주 읽습니다. 무언가를 해명해야 직성이 풀리고 끝까지 말해야 진심이 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의 끝이 아니라
침묵의 시작에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껴서 상대의 귀를 쉬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쏟아내어 자기 귀를 닫는다. 그는 듣는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자기 말에 취하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겸손. 그게 바로 진짜 배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받는 이유 중 대부분은 내가 말한 만큼 돌아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대화는 거래가 아닙니다. 말을 주었다고 반드시 공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지요. 정약용은 관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을 알고자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다스려라. 그건 냉정한 처세가 아니라 따뜻한 성찰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남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자기 성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세 가지 말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말이 적다는 건 자기 안의 생각이 정리되었다는 뜻이고, 두 가지를 봐준다는 건 자기 마음의 여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숨긴다는 건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단단하되 따뜻하게. 조선의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으로 서로를 무너뜨릴 때 정약용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세상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글은 차갑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건 인간을 탓하기보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철학자의 태도였지요. 이 시대에도 그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이 점점 말을 많이 하고 감정이 실시간으로 드러나고 관계가 숫자로 측정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한 가지 숨김입니다. 그건 세상과 나 사이의 숨쉴 공간입니다. 관계란 결국 서로가 서로의 고유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옆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게 진짜 인간다움의 시작이지요. 철학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증명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공허한 공자말이 되지요. 그래서 정약용의 이 말, 누구를 만나도 세 가지 말하고 두 가지 봐주고 한 가지 숨겨라. 그것이 진짜 빛나는 순간은 삶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입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늘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하려 노력했지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피로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 부르면서도 중요한 일은 피하거나 부담스러운 역할을 떠넘기곤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해주고 다 도와주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그때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말했구나. 너무 많이 보여줬구나. 그는 그때부터 말을 줄였습니다. 상대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대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짧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동료의 허물은 두 가지쯤 눈 감아 주었고 마음의 서운함은 혼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거나 멀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된 겁니다. 말이 적고 감정이 차분한 사람은 묘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기둥이 됩니다. 그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숨김의 힘입니다. 모든 걸 드러내지 않아야 내 마음의 공간이 유지됩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상대의 감정이 들어올 자리도 생기지요. 이건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덜 말할수록 더 가까워진다. 두 번째 사례를 봅시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조언만 해요? 그냥 들어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은 늘 좋은 말을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들에게는 지적으로 들렸던 거지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힘들다고 말할 때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 이후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은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엄마, 요즘은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라고 말했죠. 이것이 세 가지 말의 지혜입니다. 많은 말이 사랑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멈출 줄 아는 침묵, 그 사이에 진심이 머무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인간의 언어 습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만 사실 관계는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말은 표면이고 태도는 뿌리입니다. 말이 진심을 담을 수 있을 때는 이미 마음이 단단히 다져진 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수양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입보다 먼저 내 마음의 온도를 내려놓는 훈련이지요. 그리고 두 가지 봐줌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한 번의 용서는 어렵지만 두 번의 이해는 관계를 바꿉니다. 사람은 한 번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지만 그걸 두 번 용서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세 번째를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관계의 변화입니다. 한 가지 숨김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나의 자존심이자 자기 보존의 철학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털어놓지 말 것.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마음의 끝을 전부 보여주지 말 것. 그건 거짓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모든 진심을 꺼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부는 나 자신에게 남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중심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유배지에서도 억울한 일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전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생깁니다. 누구를 만나든 세 가지 말만 하고 두 가지는 봐주고 한 가지는 나를 위해 숨길 것. 이건 삶의 처세가 아니라 마음의 품격입니다. 그 품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 어느 자리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요. 그래서 정약용의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을 넘어 우리 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열쇠가 됩니다. 세 가지 말하고 두 가지 봐주고 한 가지 숨겨라. 이건 곧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세 가지 말은 표현의 절제를, 두 가지 봐줌은 이해의 여유를, 한 가지 숨김은 자기 보존을 뜻하지요. 그 셋이 함께 있을 때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왜 말이 문제의 시작일까요? 말은 마음의 바깥으로 흘러나온 감정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면 말은 칼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한 게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솔직함이 언제나 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함이 타인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말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지요. 내 마음이 밝으면 말도 따뜻하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말의 훈련은 곧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다듬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그때 비로소 말이 저절로 맑아진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 두 가지 봐줌은 인간관계의 완충지대입니다. 모든 관계는 다툼과 실망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건 결국 부딪힐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름을 바로잡으려 들면 관계는 곧장 전쟁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두 번쯤은 그냥 넘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이라는 수입니다. 한 번은 감정의 반사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용서는 본능이고 두 번째 용서는 의지입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번은 넘어가라. 그러나 두 번 넘어가는 자는 도를 아는 자다. 그 말은 곧 참음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의 실수를 쉽게 비판하고 자기의 허물에는 관대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숨김. 이건 인간관계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걸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은 완전한 공유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입니다. 마음의 비밀은 숨겨야 깊어지고 감정의 여백은 감춰야 따뜻해집니다. 숨긴다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정돈하는 행위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말하지 않고 상대의 상황을 먼저 읽는 일. 그게 바로 성숙한 숨김이지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안다. 이건 정약용의 철학과 완벽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말보다 때를 중시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해도 되는 순간을 보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숨김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나 자신을 잃지 말라.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휘둘리고 봐주지 못하면 감정에 휘말리며 숨기지 못하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는 인간관계의 예절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는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침묵에서 드러난다. 그가 말한 침묵은 고요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건 생각의 밀도입니다. 많이 말할수록 가벼워지고 조용히 머무를수록 깊어집니다. 이걸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선 세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말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멈추는 것. 그 짧은 멈춤이 관계를 지킵니다. 둘째, 타인의 허물을 보았을 때 즉시 판단하지 말고 하루쯤 시간을 두는 것. 그 하루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는 충동을 멈추는 것. 그 멈춤이 내 중심을 되찾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람의 성숙은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절제에서 완성됩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남긴 이 문장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인생의 지침입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도 유배의 고독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믿었고 사람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란 결국 나를 다스리는 일이다. 이 한 문장이 정약용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말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조용해야 합니다. 노출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숨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품격을 지키는 철학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오래 남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갑자기 다가왔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떤 인연은 아무 일 없는데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더 깊이 이해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말이 많아지면 마음의 자리가 줄어든다. 그 말은 마치 이런 뜻 같습니다. 관계란 빈자리를 남겨둘 때 오래 간다는 것. 그 빈자리가 바로 세 가지 말과 두 가지 봐줌, 그리고 한 가지 숨김의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고요가 있고 그 고요 속에 신뢰가 자랍니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대부분 설명에서 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왜 오해받기 싫었는지를 끝없이 해명하려 드는 데서 지칩니다. 하지만 설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설명은 또 다른 설명을 부르고 결국 관계는 필요한 해석의 전장으로 변하지요. 정약용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이고 봐주고 숨기라고 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 관계가 진짜 인연이지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통하는 사람. 함께 있어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말이 줄어든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오히려 마음의 울림은 커집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곧 나를 닦는 일이라 했습니다. 남을 보는 눈이 부드러워질수록 자기 마음의 모서리도 둥그러집니다. 그 둥근 마음이 결국 세상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숨겨야 할까? 언제 봐주고 언제 단호해야 할까? 이건 어느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약용조차도 그 답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절제라는 나침반만 남겼습니다. 그 절제가 각자의 마음에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시험을 받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생기고 침묵 하나로 상처가 생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숨길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성숙이 시험받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통찰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관계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자꾸 완벽한 관계를 꿈꾸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요구하는 순간 상대는 두려워지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약용의 철학은 완벽보다 균형을 말합니다. 말의 균형, 감정의 균형, 그리고 거리의 균형. 그 균형을 잡는 법이 바로 세 가지 말, 두 가지 봐줌, 한 가지 숨김입니다. 이건 인생의 도화도 같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멈출 줄 알고 말하고 싶을수록 조용히 숨을 고르는 법. 그게 바로 인간 사이의 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 그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일 겁니다. 말이 너무 많았거나 봐주는 마음이 다쳤거나 숨겨야 할 진심을 모두 쏟아냈거나 그 균형을 되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는 법이 아니라 머무는 법입니다. 사람 사이의 머문, 그 조용한 기술이 바로 지혜이지요. 우리는 결국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조금 봐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숨길 줄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정약용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말을 삼가라. 사람의 말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또한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는 아마 이렇게 덧붙였을 겁니다. 인간의 진짜 성숙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아는 것이다. 이 여섯 번째 흐름은 깨달음의 문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오늘도 관계 속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결국 사람 속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다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조금씩 말의 무게를 배우고 마음의 크기를 알아갑니다. 정약용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인간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세 가지 말하고, 두 가지 봐주고, 한 가지 숨겨라. 그는 우리에게 사람을 조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끼라고 한 겁니다. 말을 줄이라는 건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말은 따뜻함의 온도이고, 두 가지 봐줌은 여유의 온도이며, 한 가지 숨김은 존중의 온도입니다. 그 세 온도가 만나면 관계는 타지 않고 오래갑니다. 사람은 서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엇갈림 속에서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건 여전히 인연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일을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연구한 학자이기 전에 사람을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유배의 고독 속에서도 그는 썼지요. 사람이 나를 몰라도 괜찮다. 내가 사람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닿습니다. 누군가가 내 진심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성장시킨 인연입니다. 세 가지 말만 하십시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덮을 수 있도록 짧고 단정하게. 두 가지는 봐주십시오. 그 여유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지킬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숨기십시오. 그건 당신만의 등불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숨긴 만큼 단단해집니다. 그 숨김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한 가지가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겁니다. 결국 관계의 철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말은 절제, 봄은 이해, 숨김은 존중이다. 그 셋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품격 있는 인간이 됩니다. 정약용은 떠났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믿었고 말보다 마음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 끝에서도 부드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이 말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하고, 두 가지 봐주고, 한 가지 숨겨라.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당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어떤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렇게 속삭이세요. 괜찮아. 봐줄 수 있어. 숨길 수 있어. 그게 나의 품격이니까. 그 말이 당신 안의 고요를 되살릴 겁니다. 말보다 더 강한 침묵으로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